안녕하세요 여러분.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에서 형사법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고 있는 권양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대학 선택과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꿈만 있었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대학에 오시면 전과나 복수전공 제도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 꿈꾸고 있는 진로에 맞게 전공을 선택한 다음 대학에 입학해서 진로에 대한 탐색과 고민을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와 관련하여 4가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두 번째는 법행정경찰학부에서 배우는 주요 교과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법행정경찰학부와 관련된 진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행정경찰학부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행정경찰학부라는 명칭이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에서는 이 3개의 전공 교과목을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전국에 몇 개 되지 않은 학부이면서 일반 국립대학교 최초로 경찰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도 국내 대학에서 유일하게 학부 내에서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트랙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부제는 2학년 때 성적 순으로 전공을 구분하는데요.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에서는 전공을 구분하여 학생을 배정하지 않고 학부제 내에서 전공 구분 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법, 행정, 경찰학 교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학위 수요를 위하여 법, 경찰학 트랙과 행정학 트랙 교과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 경찰학 트랙에서 22과목 정도 되는 66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학사를 수여하고, 행정학 트랙에서 66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행정학사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법, 경찰학 트랙 교과목을 66학점 이상 이수하고 행정학 트랙 교과목에서 66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학사와 행정학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은 경찰 행정학과 특채도 가능하며 법학과 특채도 지원 가능합니다. 저희 법행정경찰학부에서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학생 진로를 다양화하고자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학부제와 차이점이자 우리 법행정경찰학부만의 장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법행정경찰학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경찰학 트랙 교과목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행정학 트랙 교과목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법하면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법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은 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학 트랙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경찰학, 경찰 수사론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경찰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경찰학은 경찰 시험 과목에 해당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민법상 만 19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해당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핸드폰을 구매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경우 미성년자는 현재 존재하는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받은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만약 미성년자가 마트에서 5,000원짜리 과자를 사서 집으로 가져와 동생하고 나눠 먹고 반절 정도 남은 과자를 가지고 다시 마트로 가서 과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고 할 경우 과연 미성년자는 민법 제5조의 근거로 과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만약 취소가 가능하다면 미성년자는 반절 정도 남은 과자를 마트 주인에게 주고 마트 주인은 5,000원 전액을 미성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과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미성년자는 과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6조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자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민법 제6조에 의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생활 속에 법률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형법 관련 퀴즈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옆 짝꿍이 자고 있을 때 옆 짝꿍 몰래 핸드폰을 가져가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한 다음 다시 가져다 놓은 경우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핸드폰은 재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이 되지만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었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핸드폰 요금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핸드폰 요금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형법상 죄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법과목 어렵지 않죠? 저희 법행정경찰학부에서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매우 유익한 교과목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분석하여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는 첨단 수사 기법을 말합니다. 현재 모든 수사는 디지털에서 시작하여 디지털로 끝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스마트폰 압수와 통신 수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에 입학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법행정경찰학부와 관련한 진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법행정경찰학부에서는 법, 행정, 경찰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가와 공공인재, 경찰, 공공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 행정, 경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법률가 양성을 위해 로스쿨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인근의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으며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를 취득한 졸업생도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니트 시험과 영어 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학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로스쿨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 지도 교수와 전용 공간, 니트 시험 대비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미래인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인재 7급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로스쿨반과 마찬가지로 책임지도 교수와 전용공간, 피셋,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 법원 공무원, 군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무원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경찰 공무원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찰대학을 졸업하신 교수님께서 책임 지도 교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2022년에 경찰시험 개편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시험 과목에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었는데요. 이제는 영어와 한국사는 토익 점수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시험을 보지 않고 토익 550점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만 취득하면 됩니다. 경찰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1, 2학년 때 토익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 기준을 갖춰놓고 교과 과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개론 교과목을 열심히 수강하시면 충분히 4학년 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법행정경찰학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책임지도 교수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정규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법행정경찰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법행정경찰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관련 정보를 취득하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교수나 조교에게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학 생활에 대해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입학 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한 탐색과 고민을 하였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충분한 진로 교육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진로 교육이 많지 않다 보니 진로에 대한 탐색과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해 드리고자 하는 대학 생활은 1학년 때에는 다양한 경험과 대학 생활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은 차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학년 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공무원 수험 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스피드를 내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군산에서 서울까지 명절이나 특별히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정체되지 않는 한 3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겁니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진 10명은 각자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준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교수님들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온다면 충분히 로스쿨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에는 학부 행사나 동아리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2학년 때에는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한 다음 기초 능력을 배양하시고 3학년 때에는 선택한 진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학년 때 도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의 교육과정과 교과목, 진로와 대학 생활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고 방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에 오신다면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 때로는 부모님과 형제와 같은 존재로서 때로는 인생 선배와 같은 위치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며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공 구분 없이 법과 행정학, 경찰학을 모두 배울 수 있고 법학사와 행정학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행정경찰학부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